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2022년은 결코 녹록치 않은 한 해였는데요. 2023년 올 한 해 동안 어떤 점을 주요하게 봐야 할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가전 전시회인 CES에 순달람인 한종목 연구위원이 직접 다녀왔는데요. 관련 영상 콘텐츠 스마트머니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CES 후일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난해 미 연준은 제로금리에서 무려 425bp나 기준금리 인상을 하며 전 세계 주요 은행 중 가장 빠르게 강력한 기축 정책을 펼쳤는데요. 오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열리는 올해 첫 FOMC 회의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큼은 아니겠지만 여전히 미 연준은 올해 시장의 키 플레이어일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투표권을 갖게 된 연준 위원들의 성향이 비교적 중립 또는 비둘기파적이어서 연준의 정책 스탠스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월 24일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부터 시작해 농산품 가격까지 모든 게 급등하며 지난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죠. 지난해 급등했던 에너지부터 농산품 가격까지 지금은 전쟁 이전 수준까지 가격을 회복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많이 완화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돌발 변수인 만큼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3월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양회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중국통 박수진 연구위원께 부탁드려 볼까요? 大家好,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 이벤트 양회는 3월 4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23년 시진핑 3연임의 첫 시작의 해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특별하고 약간은 생경한 모습도 연출될 겁니다. 새로 구성된 최고 지도부 6명이 시진핑 주석의 양옆에 배석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서도 새로 임명된 리창 총리의 정부 업무 보고와 기자회견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3년 본격적인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후에 경기 부양 정책이 어떻게 발표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보이는 차이나를 기대해주세요. 실세 수진 연구위원님. 수진 연구위원이 진행하는 보이는 차이나 일명 보이차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월가를 비롯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상저하고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상반기 중 종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달러는 점차 약세를, 미 국채 수익률은 피크아웃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2021년 중반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OECD 경기 선행지수 바닥 기대감과 경기의 바로미터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재고도 대부분 소진되어 투자 및 생산이 증가한다면 경기 사이클도 다시 확장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이 연착륙하면서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가속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이벤트도 챙겨봐야 하는데요. 3, 4월 열리는 EU 정상회담과 5월 G7 정상회의, 5월 유럽 주요국 지방선거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일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 월가 헤지펀드들의 투자 전략을 담은 공시 내용 폼 13K에 대해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가 5월 열릴 예정인데 월가의 구루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여러분의 투자 스펙트럼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글로벌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세 속에 헬스케어와 같은 경기 방어주가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것으로 기대하는 전망이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4월 AACR 미국 아마케와 6월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도 빼놓을 수 없는 이벤트이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웠던 상반기를 뒤로하고 하반기로 가볼까요? 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 주식을 하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은 미국의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매년 특별한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있는데요.
2020년 배터리데이, 2021년과 지난해 AI데이 행사를 열었죠. 오는 3월 3세대 플랫폼 장기 성장 계획을 밝힐 인베스터데이에 이어 매년 투자자들과 1박 2일로 진행하는 테이크오버 2023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혹시 MSCI, FTSE와 같은 글로벌 인덱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FTSE 선진 지수에 MSCI 이머징 시장 지수에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펀드 리밸런싱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 ETF 통 윤 선생님께 질문을 드려볼까요? 안녕하세요. 윤 선생 ETF 교실의 윤재용입니다. 저는 뜨거운 8월에 먼저 와 있는데요. 증시도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8월에는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와 FTSE의 분기 리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8월만 하는 것이 아니라 2월, 8월에는 분기 리뷰를, 5월, 11월에는 반기 리뷰를 실시합니다. 3개월마다 있는 거죠. 여기서 지수는 규칙입니다. 리뷰는 시가총액이나 유동성을 기준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종목들을 편출, 즉 쫓아내고 새롭게 부합하는 종목들을 편입하는 과정인데요.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리뷰에서 어떤 종목이 편출되고 편입되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2021년 6월 말 기준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운용자산 규모는 16조 3천억 원에 달할 정도죠.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2021년 5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현재 MSCI 분류 기준으로 한국은 선진국이 아닌 신흥시장, 즉 이머징 시장입니다. MSCI 선진시장에서 투자하는 자금이 신흥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의 5.67배에 달하다 보니까 한국이 신흥시장에서 선진시장으로 올라갈 경우 자금 유입이 159억 달러에서 54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시장만 옮겨갔을 뿐인데 이 규칙에 따라 자금 유입이 엄청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수도 이런데 개별 종목에는 더 큰 영향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의 관심도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떤 종목이 편입되고 편출되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 선생님. 윤쌤이 매주 진행하는 윤 선생 ETF 교실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8월 말에는 다시 한번 미 연준에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캔자스시티 연은이 주최하는 잭슨홀 컨퍼런스가 열리기 때문이죠. 역시 하이라이트는 파월 의장의 발언인데 금융시장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9월에는 국제적인 이벤트가 많이 열릴 예정인데요. 인도에서 G20 정상회담과 미국에서 유엔 총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1년 연기된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릴 예정입니다. 하반기 들어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는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만약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된다면 투자 환경이 개선되어 신흥국 통화, 증시가 선진국 대비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연말쯤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우려는 많이 완화되고 부진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다양한 부양책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10월 중국의 국경절부터 11월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소비 시즌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무엇인지 루키 김성신 연구위원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작년 11월 사이버 먼데이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 소비 심리는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였죠. 연준의 긴축적 통화정책 완화가 기대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소비 심리가 더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봉쇄의 영향으로 중국의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한 해였죠. 중국은 작년 말부터 엄격했던 코로나 정책을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10월 국경절, 11월 광군제 연휴의 소비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될 수 있을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외 11월 에이펙 정상회의와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미 정치권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2024년 대선이고 다른 하나는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치열한 갑론을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에너지 수급 및 안보 관련 이슈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2-23 겨울은 비교적 따뜻한 날씨 때문에 치명적 영향은 없었지만 매년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 유럽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숨가쁘게 올 1년 동안 어떤 주요한 일정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굵직한 그림은 그렸지만 디테일은 저를 비롯한 저희 구성원들이 리얼타임으로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23 프리뷰의 김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